운명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이 탁 보였는데 와, 이건 너무 치명적인 거야. 야, 이거 내가 단점 극복할 수 있나?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만남, 그 결혼 깨셔야 됩니다. 너의 눈빛 속에 무슨 말이 담겨있나.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결혼 소식을 회원들이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필드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엄마처럼 누군가의 하인처럼 끌려다니고 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지옥을 맛보는구나 하고 싶지 않다면 그 결혼 깨버리세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내 삶이 남은 한 50년 이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운명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이 탁 보였는데 와, 이건 너무 치명적인 거야. 야, 이거 내가 단점 극복할 수 있나?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만남, 그 결혼 깨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폭력적인 남자. 폭력적인 남자다라고 하면 처음 보자마자 빡 때리고 이게 아니라 언어폭력.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나한테 지시를 하거나 내지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 언어폭력이라는 게 욕도 있지만 주눅들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 더 나아가면 가스라이팅이 되듯. 내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그리고 무서워. 무서운 감정은 뭐야? 싫은 거거든. 근데 또 정상적일 땐 되게 잘해줘.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사랑은 안정감이 충만해지면 사랑이라는 설렘의 감정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식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어떨까? 더 심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럼 언어폭력이 들어가는 거고 신체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술을 먹었는데 나를 막 장난으로 하지만 때려. 손을 올려. 그 행위 자체는 뭐야? 많이 해본 거거든. 그래도 술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없을 때 나한테 되게 잘해주기도 해요. 가끔 때리는데 아프진 않아요. 이거 참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쳐. 그럼 지옥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 제 회원이기도 한데 남성분이 그 여자를 20대 때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정말 구애를 절절하게 했대. 그러다가 겨우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그 여자분이 허락을 해준 거지. 그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6개월 만에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치떨리게 자기가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나 괴로워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았다라는 거야. 뭐냐면 술만 먹었다 하면 여자가 주치가 있는 거야. 폭력적이기도 하고 물건을 부시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 술자리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연락이 두절돼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좀 했는데 이미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평생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더래. 그런데 헤어짐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야.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애를 썼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 술 주사, 폭력 이런 부분 때문에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너무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의 리스크가 너무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경제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우자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 그럼 내 주변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 사람의 술에 주사가 있는지 술에 문제가 있는지 술 먹고 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꼭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람기. 이 바람기는 불치병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한번 바람 핀 사람은 계속 핀다. 이건 습관이다. 습관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연애를 할 때도 느껴요. 늘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을 항상 시그널을 타인에게 보내기도 하고 여자는 좀 예민하고 촉이 강하잖아요. 또 작업 시작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 남자를 만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고칠 거야. 에이, 바람기는 있잖아. 결혼하면 다 멈춰.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혼했다 치자. 결혼하고 나서 애까지 낳았는데 바람을 피면 그땐 최악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만약에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애는 무슨 죄야. 그죠? 부모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태어난 아이는 또 무슨 죄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바람기가 너무 심각하고 연애하는 데에서도 바람 때문에 문제를 나한테 계속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끊어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성실함과 책임감이 1도 없는 사람.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분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경제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예를 들어 남자가 100%다 경제의 주체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에게 생활비를 1도 갖다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생활해요? 그럼 어려운 거야. 근데 만약에 여자가 경제 주체야. 내가 100%다 돈을 벌어.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 집에서 게임만 해. 술만 마셔.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만 나가. 그런 남자를 누가 남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이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너무 많거든. 이혼숙녀 캠프를 보면 어떻게 산다고? 하지만 살고 있잖아.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얘기거든요. 약간 뭐 드라마틱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부분은 뭐야? 성실함이 없거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상대가 나에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크를 한다거나 두들긴다거나 그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막 직진하는 모습은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여자에게 끊임없이 막 구애를 했는데 그 여자가 거절을 했어. 그럼에도 막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막 돌진을 해. 그래서 그 여자 마음을 얻었다 치자. 그래서 결혼했다 치자. 그러면 그 남자 100% 바뀝니다. 여자는 야, 너가 그렇게 구애해서 내가 마음을 오픈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변한 거야? 아니면 왜 갑자기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고 기대치에. 그리고 남자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너도 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계속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또는 따라다녔다가 구애를 했다가 결혼한 케이스가 절대 잘 살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애는 가능하겠죠. 연애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다 경험을 해보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뭔가 티키타카 내지는 대화 해결이 통한 사람이 나랑 잘 맞는 거구나 라고 느끼듯 연애의 경험은 다양하게 해보되 결혼은 제가 말한 5가지 기질이 보인다 라고 하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질, 이런 성향 절대 피하세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요 인생이 끝납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은 무조건 스킵하십시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끝 떨리는 걸